어도비 카메라로 14.0 버전부터 마스킹이라는 다양한 로컬 조정 도구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사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사진의 색상 또는 강도 범위를 정밀하게 조정하고 최대한의 창의적인 제어를 통해 특정 영역을 편집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진에서 피사체 또는 하늘을 자동으로 선택하여 해당 부분만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AI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킹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Create New Mask가 보이고 Select Subject, Select Sky, Brush, Linear Gradient, Radial Gradient, Color Range 7개의 옵션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미지를 선택하는 선택 툴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Select Subject Masking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I가 소년을 서브젝트 주제로 판단하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Create New Mask 패널 아래에 보면은 마스크왕이라는 폴더가 생성되었는데 이것을 이름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패널에 라이트, 컬러, 이펙트, 디테일 등의 슬라이드를 조정하여 소년을 각각 조정해 보겠습니다. 익스포즈 값을 조정하여 변화를 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화이트, 블랙, 컬러 이런 순으로 각각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또 하늘을 보정하기 위해서 새 마스크를 추가하려면 크리에이트 뉴 마스크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여기서는 리니얼 그라디언트를 추가하여 하늘 부분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패널에 노출 조정 값수를 조정하여 색상을 좀 더 어둡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온도 역시도 조금 파란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패널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옆에 있는 세 점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나 마스크 반전이나 복사나 하이드, 숨기기, 지우기, 다시 시작하기 등 옵션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 크리에이트 뉴 마스크 아래에 패널의 아래에 보면은 쇼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영역을 색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없애면은 선택 영역을 보여주는 색상이 없어지고 키면은 다시 색상을 보여주고 역시 위에도 선택 영역의 색상을 긋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정 결과를 확인하려면은 오른쪽에 눈을 껐다가 켰다가 이것은 보정하기 전, 보정한 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에 부분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정하기 전, 보정한 후, 보정하기 전, 보정한 후 이렇게 교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보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맨 위에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한 것을 취소하려면 크리에이트 뉴 마스크 옆에 있는 리셋 아이콘을 눌러 작업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다시 되돌려서 설명.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 인버터 아이콘과 보정의 양을 조정하는 어마운트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 마스크의 공통된 아이콘 슬라이더입니다. 마스크 선택 옵션 툴의 공통된 아이콘은 마스크 패널 아래에 Add Subtract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스크 선택 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시렉트 서브젝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선택하기 위하여 시렉트 서브젝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스킹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서 시렉트 서브젝트를 선택하면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선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이 드레스 일부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뉴 마스크 창에 보면은 Add와 Subtract 이 아이콘이 보입니다. Add는 추가한다는 뜻이고 Subtract는 뺀다는 뜻이죠. 이 창에서 보이는 Add와 Subtract는 두 아이콘은, 추가와 빼기의 두 아이콘은 앞으로 배울 모든 그 선택 툴에 항상 이 아이콘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학습하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dd 추가 클릭을 하고 브러쉬를 선택하여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Create New Mask 창에 보면은 Show Overlay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Show Overlay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택된 부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색상을 통하여 확인시켜 줍니다. 끄면은, 체크 표시를 끄면은 확인시켜 준 표시가 사라집니다. 다시 클릭하면 다시 확인된 표시가 보입니다. 작업할 때는 이걸 꺼주고 하는 게 작업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포저 노출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노출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시키고 위에 보면은 어마운트라는 슬라이드가 보입니다. 이거는 노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조정한 값의 양을 늘렸다 줄였다, 그 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렉트 서브젝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시렉트 스카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렉트 스카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렉트 스카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렉트 서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라우 AI가 분석을 실행하고 피사체를 자동으로 선택해 줍니다. 이미지의 정확한 선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라디오 버튼 옆에 점 3개를 클릭하여 화이트 블랙으로 설정하여 이미지를 보면은 흰색 부분과 검정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 부분은 선택된 부분, 검정색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지금 보듯이 선택되지 않은 부분에 하얀 점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출 조정을 하면은 이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서브트랙트 클릭하면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브러쉬를 선택하여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우고 컬러 오버레이로 넘어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쇼 오버레이를 체크를 없애고 노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 값이 강하게 약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러쉬 도구를 클릭하고 편집할 영역 위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 오른쪽 패널에 슬라이드를 조정하여 보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버레이 값은 체크해 자고요. 이런 식으로 값이 바뀝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 부분은 이 어마운트 값입니다.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조정값 양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브러쉬를 선택하니까 오른쪽에 브러쉬 옵션 창이 뜨는데 사이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이즈 붓의 사이즈입니다. 붓의 사이즈
그리고 피드 값은 붓의 강하고 부드러운 값을 얘기합니다. 피드 값을 올려주면은 선택이 이렇게, 그리고 피드 값을 내리면은 선택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럽고 강함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덴시티, 붓의 강약, 붓의 강약입니다. 붓의 강약을 덴시티 값을 내리면은 이렇게 거의 뭐 표시가 안 되죠. 근데 덴시티 값을 올려주면은 이렇게 강약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니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클릭하고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선택의 양이 위에는 진하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하게 선택의 양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출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물론 반전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디알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편집할 영역에서 레디알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크기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이 레디알 그라디언트 도구는 타원형 내부 또는 외부의 로컬 조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네팅 효과를 주어 이미지를 부각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일단 외부의 로컬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전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이 반전이 되어서 어부웨이 바깥으로 반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노출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패드 값을 조정하여 부드럽고 부드럽지 않고를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운트 슬라이드 조정하여 양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레디알 그라디언트의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컬러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컬러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컬러 레인지 도구를 선택하고 사진에서 편집할 색상을 선택합니다. 마우스가 스포드 모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여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최대 5개의 색상 샘플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두색 T를 선택하겠습니다. 키보드의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서 살짝 들어가게 해보겠습니다. 그건 연두색 T가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다음은 가죽 긋기대에 이 색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역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죽 긋기대의 색상을 선택하니까 다른 부분 일부분도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익스포즈 노출 값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색상 외에도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컬러 레인지의 옵션 값이 있는데 샘플드 컬러의 리파인 항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화이트 블랙으로 조정한다. 우리가 선택한 색상 외에도 다른 부분이 선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파인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선택되지 않았던 색상을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이걸 끝까지 내려서 지울 수도 있지만 선택한 색상 일부분도 지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리파인 슬라이드를 움직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보면은 서브트랙터 빼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브러쉬를 선택한 다음 선택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지웠습니다. 다시 점 3개를 눌러서 컬러 오버레이로 돌아간 다음 익스포즈 값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컬러 레인지 선택한 부분만 보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루미넌스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루미넌스 레인지는 색상의 밝기를 이용하여 선택 범위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사진을 클릭하여 사진의 해당 부분의 밝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 범위가 붉은색으로 변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흰색 부분은 선택되는 부분이고 검정색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렉터 오른쪽 패널을 보면은 시렉터 루미넌스 슬라이드로 선택의 밝기 범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밝은 부분이 선택에서 제외가 되고 반대로 왼쪽 부분의 슬라이드를 움직이면은 어두운 부분이 선택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에 각각의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선택된 부분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상 7가지의 선택 범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